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경제 친구, 뚝딱 경제TV입니다. 오늘은 제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주제, 바로 방산과 배터리의 만남에 대해, 뚝딱뚝딱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방산이랑 배터리가, 무슨 상관이지?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좀 말씀드리자면요. 이 두 산업의 결합이 앞으로 이제 10년간 한국 경제의 운명을 가를 핵심 키워드가 될 거라고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대전은 이제 더 이상 기름만으로 굴러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무인기, 드론, 그리고 전기 차량, 그리고 레이저 무기까지 이제 전쟁터가 이제 통째로 전동화로 되는 이제 즉 전기로 움직이는 시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이제 안정적으로 이제 공급하는 것이 곧 국가 안보가 되는 그런 시대가 열린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격적으로 방산과 배터리 새로운 글로벌 경제 교체점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한번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예, 미국 국방부가 요즘 밤잠을 설치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이제 바로 배터리 공급망의 중국 의존도 때문인데요. 이거 정말 90%라는 숫자가 정말 충격적인 숫자인데요. 미군이 이제 무전기나 이제 드론에 쓰는 국방용 원통형 배터리가 약 90%가 이제 중국산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제 미국 중국 갈등이 격화되어서 이제 중국이 우리 배터리 안 팔아 이제 하는 순간 미군 작전에 이제 빨간불이 켜진다는 뜻입니다. 제 사견을 좀 보태자면 이제 저는 이 통계를 처음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세계 최강 미군이 핵심 부품 90%를 가장 적국에 의존하고 있는 거고, 이건 마치 우리 집 자물쇠 열쇠를 이제 옆집 사람이 갖고 있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미국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겠죠, 여러분. 이제 왜 이렇게 이제 배터리가 중요해졌을까요? 네, 이제 바로 이제 현대전의 양상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고출력 레이저의 무기, 그리고 무인기와 드론, 그리고 전기로 이용하는 전술 차량 같은 이제 새로운 무기 체계가 줄줄이 도입되면서 전장의 전기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부대 단위로 자체의 발전과 저장이 가능한 마이크로 그리드도 필수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용어 두 개만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 그리드, 이제 작은 규모의 자체 전력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큰 발전소에서 전기를 끌어오는 게 아니라요. 부대 안에서 자체적으로 전기를 생산하고 저장하고 이제 소비하는 시스템입니다. 이제 적의 공격으로 이제 송전선이 이제 끊겨도 이제 작전이 가능해야 하니까. 그리고 ESS라는 이제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 한마디로 대용량 보조 배터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디젤 발전기는 이제 윙 이제 돌리면서 전쟁하다 시대는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대용량 배터리 없이는 이제 작전 자체가 불가능한 시대로 들어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미국이 이제 칼을 빼들었습니다. 이제 2024년에 이제 국방수권법, 줄여서 NDAA라는 제 154조가 바로 그것인데요. NDAA는 이제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이제 우리말로 국방수권법입니다. 미국 의회가 매년 통과시키는 국방 예산과 정책 종합법안인데 한 번 통과되면 미국 전군이 따라야 하는 강력한 법이라고 합니다. 핵심 내용은 이렇습니다. 2027년 10월부터 CATL, BYD 같은 중국 주요 배터리 기업의 제품을 국방 조달망에서 완전히 퇴출시킨다. 한마디로 중국산 배터리 미군에 한 톨도 못 들어온다 라는 선언입니다. 제 생각은 이제 이건 그냥 무역 분쟁이 아니라요.
미국이 배터리를 이제 안보 자산으로 이제 공식 분류했다는 신호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빈자리를 과연 누가 채울 수 있을까요? 네, 저는 바로 이제 대한민국이 그 빈자리를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중국산 배터리 퇴출과 동시에 이제 미국은 이제 바이 아메리칸 정책도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이 아메리칸은 이제 미국 정부가 물건을 살 때 미국산을 우선 구매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이고요. 1933년부터 있었지만 이제 트럼프와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 더 이 제도가 강력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미국산 부품 비율이 이제 2024년 65%에서 2029년 75%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즉 미국 시장에 들어가려면 미국 땅에서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한국에서 수출만 하던 시대는 이제 끝난 거고요. 미국 내 생산 시설 확보와 탄탄한 현지 공급망 구축이 사실상 기본 조건이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열린 미국 방산 배터리 시장은 도대체 얼마나 큰 걸까요? 연간 약 1조 원, 그리고 7억 3천만 달러 규모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뭐 1조 원이 뭐가 커 하실 수도 있는데 이 시장의 매력은 규모가 아니라 성격이 있습니다. 여기서 캐즘이라는 용어를 좀 풀어드릴게요. 이제 캐즘은 이제 새로운 기술이 초기 시장에서 대중 시장으로 넘어가기 전 정체 구간을 뜻하는 마케팅 용어입니다. 이제 요즘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제 전기차 시장이 딱 이 상태이잖아요. 이제 초기 얼리 어답터는 다 샀는데 이제 일반 대중은 아직 안 사는 어정쩡한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용 전기차 시장이 캐즘에 빠져서 이제 배터리 회사들 실적이 휘청이는 와중에 국방 시장은 경기에 둔감하고 장기 계약이 많아 매우 안정적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꿀단지이죠. 이제 저는 이걸 EV 캐즘의 우회로라고 생각합니다. K 배터리 3사 입장에서는 지금 딱 필요한 돌파구가 이제 마련된 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렇다고 이제 이 시장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시장이 아닙니다. 군사 표준이 어마어마합니다. 상당히 뭐 읽기도 되게 긴데요. PRF 32383이라는 이제 미국 국방부 군용 배터리 성능 표준을 통과해야 합니다. MIL은 밀리터리 즉 군용을 뜻하는 뜻하고 MIL은 이제 밀리터리라고 해서 군용을 뜻하고 PRF는 이제 퍼포먼스 이제 성능의 약자입니다. 요구 조건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영하 60도에서 정상 작동을 해야 되고 그리고 총탄에 관통되어도 폭발하지 않아야 하며 강한 충격과 진동 그리고 침수에도 안전해야 합니다. 상용 배터리는 영하 20도만 돼도 성능이 뚝 떨어지는데요. 군용은 영하 60도에서도 멀쩡해야 한답니다. 고도의 기술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진입조차 불가능한 시장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 까다로운 시장에서 왜 한국이 이제 유리할까요?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온, 이른바 이제 K 배터리 3사는 이미 답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IRA라는 용어를 좀 짚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IRA는 이제 인플레이션 리덕션이라 해서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법입니다. 2022년 바이든 정부가 통과시킨 법으로 이제 미국에서 만든 배터리와 전기차에 대한 이제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제도 때문에 이제 K 배터리 3사가 이제 미국의 공장을 이제 짓기 시작했죠. 그 결과 이제 이미 미국 내 대규모 생산 시설을 구축해놨고 이제 중국을 빼면 이제 미국의 까다로운 기술 요건과 대규모 양산 능력을 동시에 충족하는 곳은 이제 사실상 한 곳밖에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이제 중국 배터리를 대체할 유일하고 강력한 대안인 셈입니다. 이제 각 회사별로 이제 어떤 사업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지 좀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제 두 가지가 인상적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미국의 사워스 A 테크놀로지와 손잡고 액화가스 전해질 배터리를 개발 중입니다. 영하 60도에서 작동하는 극한의 배터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사 우주 탐사 프로젝트에도 참여하고 있고 파트너사인 GM 디펜스를 통해 전술 차량용 배터리도 공급합니다. 이미 GM과 만든 얼티엄 모듈식 플랫폼을 군용으로 이제 확장하는 거죠. 여기서 제 사견을 좀 보태자면은 이제 GM 디펜스는 이제 현빈을 만드는 그 GM의 방산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LG가 이미 GM과 깊숙이 엮여 있다는 점이 진입 장벽을 한 단계 낮춰주는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에 반해 이제 삼성 SDI는 좀 다른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하나오션과 함께 잠수함용 리튬 이온 배터리 시스템을 개발해서 해군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존 납축 전지 대비 수중 작전 시간이 2배 늘어납니다. 이거 굉장하다고들 하는데, 이제 잠수함이 이제 물 밑에 더 오래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거, 이제 적 입장에서는 굉장히 악몽이죠. 이건 단순한 부품 교체가 아니라 이제 해군 전략 자체를 바꾸는 기술력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삼성 SDI는 이제 AI 데이터 센터 백업 전원 시장에서 이제 50%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군 지휘소도 이제 결국 뭐 데이터 센터로 돌아가니까 이 시장도 사실상 안보 시장이기 때문에 아마 신뢰성은 이미 입증된 셈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이제 SK온의 무기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현대 로템과 협력해서 이제 무인 체계용 하이 니켈 배터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하이 니켈 배터리는 이제 양극재의 니켈 비중을 80% 이상 높인 고성능 배터리고요. 에너지 밀도가 높아서 이제 같은 크기로 더 멀리 더 오래 갈 수 있습니다. 드론 그리고 무인 잠수정 같은 데 들어가는 핵심 부품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EIS 기반 이제 안전 진단 기술입니다. 이제 EIS는 Electrochemical Impedance Spectroscopy, 우리말로 전기화학 임피던스 분광법이라고 하는데요. 배터리 내부 상태를 전기 신호로 분석해 이상 징후를 잡아내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이 기술로 이제 화재 위험을 최대 30분 전에 미리 예측한다고 하는데요. 전장에서 배터리 폭발은 곧 사상자 발생인데 30분 전에 알 수 있다는 거, 이건 생명을 살리는 기술이죠. 이제 현재 미국과 유럽의 주요 방산 기업들과 AI 무인 잠수정 공급도 활발히 이제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이제 흥미로운 트렌드가 하나 있습니다. 이제 미국 국방부가 배터리를 마치 탄약처럼 규격화하려고 한다는 건데요. 여기서 폼팩터와 그리고 18650을 좀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폼팩터는 이제 제품의 크기와 모양 규격을 말하는데요. 배터리는 크게 원통형, 각형, 파우치형으로 나뉘는데, 그리고 18650은 이제 지름 18mm 그리고 길이 65mm의 원통형 배터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노트북, 전동 공구, 테슬라 초기 모델에 쓰던 배터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장에서 이제 무전기, 드론, 그리고 야간 투시경마다 다른 배터리를 쓰면 이제 보급이 지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18650 같은 이제 표준 규격으로 통일해서 물류 효율을 극대화하려는 전략이고요. 원통형 배터리 강자인 한국 기업들에게도 이제 또 하나의 호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래 기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미래 기술 중에 이제 게임 체인저는 바로 전고체 배터리인데요. 전고체 배터리를 좀 설명드리자면은 이제 기존 배터리 전해질이 이제 액체라서 이제 충격받으면
폭발할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고체는 이 액체를 고체로 바꾼 차세대 배터리라고 보시면 되고 화재 위험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합니다. 그리고 에너지 밀도는 더 높다고 합니다. 이제 방산 입장에서는 이제 꿈의 기술이고 기술이죠. 예를 들면 이제 터지지도 않고 오래 가기도 하고 그리고 심지어 작게도 만들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무인기와 이제 로봇의 이제 최적인 기술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한국 3사 모두 2027년에서 2029년 상용화 목표로 열심히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 의견인데요. 이제 일본의 도요타가 전고체에서 좀 앞서간다는 이야기를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양산 능력만큼은 한국이 좀 한 수 위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기술 격차가 추격당하지 않게 정부 R&D 지원이 좀 약간 필요한 중요한 시점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 기업이 이제 미국 국방 시장에 이제 직접 들어가는 것은 이제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제 규제가 정말 엄청 난다고 하고 그래서 이제 우회 진입 전략을 쓰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용어가 상당히 어려운데요. 일단 두 용어가 있습니다. 이제 프라임이라고 하는 용어는 이제 보잉, 노스롭, 그루먼 같은 이제 뭐 대형 이제 뭐 방산 원청 업체를 걷는 용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미국 국방부가 직접 계약하는 회사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네오 프라임이라고 하는 뭐 안두릴, 팔란티어 같은 이제 신흥 기술 중심 방산 스타트업이라 보시면 되겠고 실리콘밸리 자본이 이제 투입된 이제 새로운 강자들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 프라임과 그리고 네오 프라임 이 양쪽 모두와 손잡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직접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 효율적이라고 또 하고 이제 복잡한 이제 연방 조달 규제를 이제 좀 약간 이제 우회해서 초기 설계 단계부터 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반면에 이제 극복해야 할 과제도 좀 있습니다. 이제 가장 큰 약점은 이제 원자재의 이제 중국 의존도입니다. 이제 리튬, 흑연, 이제 코발트 같은 핵심 광물 가공에 이제 70에서 90%를 중국이 좀 쥐고 있는데요. 미국이 요구하는 2029년 75% 이제 미국산 이제 컨텐츠 비율을 이제 맞추려면은 이제 호주와 이제 캐나다 같은 이제 우방국에서 이제 광물을 들여오고 이제 직접 가공하는 능력을 좀 길러야 합니다. 이제 솔직하게 좀 말씀드리자면 이건 5년 안에 풀기 정말 어려운 숙제라고 전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중국이 수십 년에 걸쳐 다져놓은 광물 가공 인프라를 단번에 뒤집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안 할 수는 없으니 정부와 이제 기업이 이제 함께 우방국 자원 확보와 가공 능력 내재화에 이제 좀 사활을 걸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영상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이제 바로 이제 RDF입니다. 이제 RDF는 이제 한미 이제 국방 상호 조달 협정인데요. 이제 방산 분야의 FTA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이 협정이 있어야지 미국 국방부 입찰에 동등한 자격으로 참여할 수 있다고 하고 지금 RDP가 없는 이제 상태에서 한국 기업이 이제 미군에 입찰하면 50% 가격 페널티가 붙는다고 합니다. 즉 100원짜리를 이제 150원으로 계산해서 평가받는 겁니다. 이래서는 경쟁이 좀 많이 힘들겠죠. 그래서 이제 RDP 체결이 안 되면 이제 위에서 말씀드린 모든 그림이 이제 그림의 떡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은 좀 약간 정부 차원에서 정말 네, 사활을 걸고 추진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RDP가 만약에 체결된다고 하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제 첫 번째로 이제 바이 아메리칸 규제에서 이제 면제가 되기 시작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수입 관세가 철폐되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미국 국방부 R&D 프로젝트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제 K 방산 그리고 K 배터리 융합 수출이 폭증할 가능성이 열리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미국 기업들과 완전히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게임의 규칙이 이제 통째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는 배터리를 넘어 이제 K 방산 전체의 수출 규모를 비약적으로 늘려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 측면이 아니라 이제 안보 측면 효과가 어쩌면 더 클 수 있다고 꼭 생각하는데요. 이제 미국과 이제 나토가 주도하는 이제 글로벌 국방 공급망에 한국이 핵심 파트너로서 이제 공식 편입됩니다. 나토는 북대서양 조약 기구잖아요. 그래서 미국과 유럽 31개국이 참여하는 군사 동맹인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제 한미 동맹이 이제 단순한 군사 동맹을 넘어서 기술과 산업 동맹으로 격상된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위기 시 이제 신속한 상호 군수 지원이 가능해지고 공급망 교란 리스크도 최소화되겠죠. 이건 뭐 돈으로 살 수 없는 이제 가치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단순한 무기 수출국이 아니라 이제 동맹의 핵심 톱니바퀴가 된다는 의미니까 매우 값진 가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RTP 효과는 이제 배터리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이제 조선업에도 이제 기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MRO라고 하는 이제 함정 그리고 유지, 정비, 창정비 시장을 말하는데요. 미국은 이제 자국 조선업이 망가져서 이제 군함 수리에 좀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함정 MRO 시장에는 이제 한국 조선소가 진출할 길이 열리기 시작하겠죠. 뭐 예를 들면 이제 한화가 최근에 이제 금년도에 이제 조선 산업을 진출한 것처럼, 우리가 개발한 친환경 이제 잠수함 배터리 시스템까지 결합하면 미래 해양 방산 시장의 룰 세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미국 내에서도 왜 한국에 우리 시장을 열어줘 라는 보호주의 목소리가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미국 의회와 이제 회계감사원, 즉 GAO라고 하는 좀 깐깐하게 되게 분석을 좀 득실과 이제 분석을 좀 많이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GAO는 이제 뭐랄까 이제 우리나라 감사원에 해당하는 의회 직속 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한국은 이제 우리가 주는 게 받는 것보다 많다는 걸 좀 정교하게 좀 입증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제공할 수 있는 기술적 이점과 공급망 안정성을 좀 강조를 하면서 전략적 협상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모든 걸 풀어내려면 당연히 정부의 힘이 필요한데요. 정부와 철저하게 원팀으로 이제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정부는 이제 K 배터리가 이제 미국 안보에 핵심적으로 기여한다는 점을 좀 외교적으로 좀 풀어가고, 그리고 이제 배터리 산업을 이제 국가 전략 산업으로 이제 지정을 해서 이제 세제와 R&D 지원을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기업은 이제 기술 초격차를 좀 유지를 하면서 미국 현지 투자를 좀 늘리고, 그리고 학계는 이제 차세대 기술 인재를 키워야 하겠죠. 목표는 분명합니다. 2030년 글로벌 2차 전지 시장 점유율 40%. 예, 이게 우리가 달성해야 할 숫자라고 합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의 본질은 이제 에너지를 지배하고 융합하는 자가 이제 미래의 전장과 산업을 모두 지배한다라는 뜻인데요. 배터리는 더 이상 단순한 부품이 아니라 이제 AI
그리고 이제 무인기, 그리고 뭐 잠수함, 아주 그냥 현대전의 이제 심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국방 시장에서 이제 검증된 극한 기술은 이제 다시 민간 시장으로 흘러가 이제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어내고요. 여기서 이제 스핀오프라는 개념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군사 기술이 이제 민간으로 이제 흘러가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인터넷, 이제 GPS, 전자레인지, 근데 모두 군사 기술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까다로운 이제 국방 시장에서 이제 검증된 기술은 이제 결국 민간 시장도 흘러가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장악하게 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리스크도 당연히 있겠죠. 예, 리스크도 관리하고 해야 하는데, 일단 리스크가 뭐 있나 좀 생각을 해봤더니 미국 정권 교체와 그리고 이제 무역 정책 변화에 선제적으로 좀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트럼프 2기 같은 이제 정치적 불확실성이 언제든 이제 시장을 흔들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정권이 일단 가장 중요하다 생각이 들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과도한 특정 국가 의존도를 좀 경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국에만 좀 올인하지 말고 유럽과 인도, 아니면 뭐 동남아시아 등 이제 글로벌 시장을 좀 다변화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나 이제 동남아 같은 경우는 이제 광물 자원도 많을 뿐더러 아직 시추가 안 된 그런 지역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꼭 미국, 유럽 이런 데 좀 국한되지 말고 좀 다양하게 좀 시야를 넓혀서 좀 전략을 좀 세워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경쟁국이 감히 추격할 수 없는 이제 기술 이제 초격차를 좀 유지하기 위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세 가지가 생존 키워드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 이제 대기업만의 잔치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국내의 수많은 소부장, 중소기업들이 함께 크겠죠, 당연히. 여기서 소부장은 뭐 소재, 부품, 장비를 줄인 말인데요. 2019년 이제 일본 수출 규제 때 등장한 용어라고 합니다. 이 소부장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이러한 공급망 자립화와 방산 시장 진출은 이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그리고 지역의 이제 지역 제조업 부활, 그리고 글로벌 친환경 에너지 전환의 룰 세터로 도약하는 발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마무리 결론을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제 방산과 배터리의 결합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로는 K 배터리 3사는 이제 미국 국방 공급망의 대체 불가능한 핵심 파트너로 입증이 됐다. 그리고 세 번째는 조속한 이제 RDP 체결을 통해 한미 양국이 이제 진정한 전략적 그리고 산업적 동맹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게 이제 핵심 키워드 요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사견을 좀 더 드리자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 이슈가 향후 5년에 좀 한국 경제의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반도체에 이어서 이제 배터리와 방산이 이제 새로운 국가 산업의 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부와 기업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관심이 정말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제가 PPT를 좀 준비를 했는데, 이 영상이 여러분들께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좀 남겨주시면은 뭐 제가 이렇게 발표하는 거에 대해서 부족한다거나, 아니면 저도 이렇게 말을 하면서 실수도 할 수 있으니까, 이런 뭐 부족한 점 아니면 의견 이런 거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저도 많이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뚝딱 경제 TV였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